백성들은 그를 정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보았습니다. 곤장 뒤에서 은전이 오가는 것을. 암행어사를 고발한 자는 장터의 이름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럼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풍덩 빠져볼까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장터의 아침은 늘 소란스러웠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 전부터 좌판이 깔리고 젖은 집 냄새와 생선 비린내가 뒤섞였습니다. 고와 소녀는 그 사이를 누비며 사람들의 발치에 떨어진 곡식 한 톨까지 주워 모았지요. 이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총명했고 늘 당당했습니다. 용기 또한 가당치 않았습니다. 그날도 소녀는 나무짐을 나르다 군졸들의 말발굽 소리를 들었습니다. 먼지가 일었고 사람들은 자연스레 길을 열었습니다. 선두에 선 사내는 검은 도포에 단정한 갓을 썼습니다. 눈빛이 차고 말수가 적어 보였습니다. 누군가 낮게 수근거렸습니다. 암행어사라 하였지요. 그 사내가 바로 홍문관 출신 암행어사 윤도원이었습니다. 그는 장터 한가운데 서서 아무 말 없이 사람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소년의 눈과 잠시 마주쳤습니다. 그 시선에는 동정도 혐오도 없었습니다. 다만 저울질이 있었습니다. 그날 낮 장터의 객주 하나가 붙잡혀 나왔습니다. 탐관오리와 결탁해 곡식을 빼돌렸다는 죄목이었습니다. 윤도헌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백성의 피로살을 찌웠으니 피로값을 치르시오. 곤장이 내려졌고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소녀는 그 장면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정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살결에 와닿았지요. 일이 끝난 뒤 윤도헌은 소년을 불러 세웠습니다. 너는 이 장터에서 무엇을 하느냐? 소년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남이 흘린 것을 줍고 남이 남긴 것을 먹습니다. 윤도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따라오겠느냐? 밥은 굶지 않게 해주마. 소년은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굶주림이 더 컸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장터의 고아는 암행어사의 심부름꾼이 되었습니다. 윤도헌은 소년에게 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으로 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사람의 말은 반만 듣고 나머지는 표정으로 채워라. 그는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소년은 그의 곁에서 고울을 돌았습니다. 탐관오리를 색출했고 억울한 자의 호소를 들었습니다. 백성들은 윤도헌을 정이라 불렀습니다. 소년 역시 그를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이상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한 고을 수령이 분명 죄를 지었으나 윤도헌은 그를 조용히 불러내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일은 여기서 멈추겠소. 대신 내 뜻을 따르시오. 소녀는 그 말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 수령은 곤장을 맞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칠 뒤 다른 고을의 관리가 잡혀갔습니다. 소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의는 왜 골라서 내려오는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느 날 밤 소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대감마님, 죄가 있으면 모두 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도헌은 술잔을 내려놓고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흑백으로 나뉘지 않는다. 다 벌하면 세상이 무너진다. 소년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벌받지 않은 자는 어찌합니까? 윤도헌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 사람이 된다. 그 말은 바람보다 차가웠습니다. 소년은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암행어사의 정의는 칼과 같지만 칼을 쥔 손은 계산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떠날 수 없었습니다. 윤도헌은 이미 소년의 삶을 장터 밖으로 옮겨놓았기 때문입니다. 장터에서는 여전히 아이들이 곡식 한 톨을 줍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자신이 그들보다 나은 자가 되었는지 아니면 더 깊은 그물에 걸린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윤도헌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버릴 자와 살릴 자를 가르는 것이 곧 정사다. 소년은
그 말을 들으며 등을 식혔습니다. 그가 처음 본 정의는 곤장이었고, 이제 보게 된 정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언젠가 자신에게 향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지요. 그 결과 그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윤도원을 따라 길을 나선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소녀는 이제 말 한마디 없이도 그의 뜻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고을에 들어서면 먼저 주막을 살피고 다음으로 서리들의 얼굴을 보았지요. 백성들은 암행어사의 행차에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는 기대했고 누군가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날 도착한 고을은 가뭄이 심했습니다. 노는 갈라졌고 아이들은 마른 풀을 씹고 있었습니다. 백성 하나가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전하의 은혜라 하였으나 저희는 죽어갑니다. 윤도원은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누가 곡식을 감추었는지 말하시오. 그 목소리는 낮았으나 단단했습니다. 소녀는 그 장면을 보며 다시 한번 그를 믿고 싶어졌습니다. 며칠 뒤 창고에서 숨겨둔 곡식이 발견되었습니다. 수령은 결박되어 끌려 나왔습니다. 곤장이 내려졌고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소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자 또 다른 장면을 보았습니다. 윤도원은 같은 고을의 호장과 따로 마주 앉았습니다. 등불 아래에서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네가 뒤에서 이 일을 꾸몄지. 호장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대감, 제 식구를 살리려 한 일입니다. 윤도원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번은 묻겠다. 대신 내 명을 따르라. 소녀는 문 밖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곤장을 맞은 이는 수령뿐이었습니다. 호장은 다음 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리를 지켰습니다. 소녀는 속이 뒤틀렸습니다. 낮에는 정이었고 밤에는 거래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소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대감마님, 죄를 가려내셨다면 어찌 다 벌하지 않으셨습니까? 윤도원은 말 위에서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모두를 베면 남는 자가 없다. 남겨둘 자가 있어야 일을 한다. 소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그 자는 앞으로도 죄를 지어도 됩니까? 윤도헌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내 눈 아래에서는 못한다. 그 말은 약속이었으나 소년에게는 위협처럼 들렸습니다. 그 무렵 소년은 백성들의 표정을 더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곤장을 맞은 수령을 향한 환호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호장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는 것을 본 이들의 눈에는 의심이 스쳤습니다. 정의가 절반만 내린 것을 백성들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소녀는 창고 근처에서 낯선 서찰을 발견했습니다. 봉인은 뜯겨 있었고 안에는 곡식 운반에 관한 미략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찰 끝에는 호장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소녀는 그것을 품에 넣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돌아보니 윤도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빛났습니다. 소녀는 서찰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남아 있습니다. 윤도헌은 천천히 서찰을 펼쳐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불에 태웠습니다. 이 일은 여기까지다. 소년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러면 저들은 또다시 말이 끝나기 전에 윤도원이 끊었습니다. 너는 아직 모른다. 큰 죄를 잡으려면 작은 죄는 놓아야 한다. 소녀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의 아이였던 자신이 믿었던 정의는 이렇게 흥정이 가능한 것이었는지 묻고 싶었지요. 그날 밤 소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윤도원은 조용히 붓을 들고 보고서를 적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수령의 죄만이 적혔습니다. 호장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소녀는 그 붓끝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글 한 줄이 사람의 운명을 가르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윤도원이 베는 칼은 고드나 칼을 쥔 손은 언제든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손이 언젠가 자신을 향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고을에 이르렀을 때 바람은 차고 백성들의 얼굴은 더 어두웠습니다. 세금이 2번 거두어졌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겉으로는 굴량이라 하였으나 속으로는 누군가의 창고를 채우는 일이라 수군거렸지요. 윤도원은 관아에 들기 전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말보다 눈이 먼저다. 누구의 손이 떨리는지 보아라.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아 마루에는 수령과 아전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윤도헌은 단도직입으로 물었습니다. 이 고을에 굶는 자가 있느냐? 수령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가뭄이 길어 곡식이 모자랍니다. 윤도헌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에도 세금은 늘었느냐? 수령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 미묘한 떨림을 소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윤도헌은 창고를 급습했습니다. 숨겨둔 포대가 쏟아졌고 아전 하나가 붙잡혔습니다. 백성들은 다시 환호했습니다. 소년의 가슴도 뛰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붙잡힌 아전은 형틀에서 사흘 만에 풀려났습니다. 이유는 병이 깊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수령의 서리는 먼 고을로 유배되었습니다. 소년은 불안해졌습니다. 그 아전은 분명 창고의 열쇠를 쥔 자였습니다. 어느 저녁 소년은 우연히 들었습니다. 관아 뒤편 작은 방에서 윤도헌과 수령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수령이 낮게 말했습니다. 대감, 아전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대신 이 고을은 지켜주십시오. 윤도헌은 잠시 술잔을 굴리더니 답했습니다. 너는 이 고을을 다스릴 능력이 있다. 그러나 탐심을 줄여라. 수령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소녀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았습니다. 아전은 희생양이 될 것이고 수령은 남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전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백성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정의가 또 내려왔다. 그러나 소년의 귀에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정의가 아니라 정리였습니다. 소년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대감마님, 그 아전은 죄를 뒤집어 쓴 것이 아닙니까? 윤도원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야 고을이 흔들리지 않는다. 소년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 책임이 진실과 다를지라도 말입니까? 윤도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진실은 백성을 먹이지 못한다. 질서는 먹인다. 그 말은 칼날처럼 또렷했습니다. 소년은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장터에서 굶던 아이들을 떠올렸습니다. 질서가 그들을 살렸던 적이 있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며칠 뒤 소년은 한 노파를 만났습니다. 노파는 아전의 어미라 하였습니다. 그녀는 소년의 손을 붙들고 울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리 큰 죄를 지었겠느냐? 누군가 대신 세운 것이 아니겠느냐? 소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소년은 윤도원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너라. 소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감, 저는 더는 모르쇠할 수 없습니다. 윤도원은 붓을 내려놓고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무엇을 보았는지 안다. 소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눈을 지우지 못하겠습니다. 윤도원은 잠시 웃었습니다. 지우지 말아라. 다만 입을 닫아라. 그 한마디가 소년의 등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눈은 열어두되 입은 닫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소년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은 정의의 집행이 아니라 권력의 계산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계산에 자신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고을을 떠난 뒤에도 소년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말 위에 앉은 윤도원의 등은 곧았으나 그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소녀는 그 그림자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의의 칼이 아니라 계산의 칼을 쥔 자의 그림자라 여겼지요. 며칠 뒤 도착한 고을은 부유해 보였습니다. 창고는 가득했고 시장에는 곡식이 넉넉했습니다. 백성들은 겉으로는 웃고 있었으나 그 웃음이 오래가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윤도원은 관아에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이 고을은 겉이 번지르하다 속을 보아야 한다. 소녀는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번에는 윤도원이 먼저 군조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칠을 머물며 소문을 모았습니다. 소녀는 주막과 장터를 오가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사이 한 이름이 자주 들렸습니다. 부유한 상인 최문서였습니다. 그는 세금을 대신 내주고 곡식을 빌려주는 인물로 칭송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자와 조건이 가혹하다는 말도 함께 돌았습니다. 소녀는 그를 멀리서 보았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마른 공손했으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윤도원은 최문서를 불러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소녀는 문 밖에서 일부를 들었습니다. 대감, 저는 백성을 살렸을 뿐입니다. 최문서가 말하였습니다. 윤도원은 낮게 답했습니다. 살렸다면 어찌 그들이 빚에 묶였느냐?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윤도원은 다시 말했습니다. 네가 가진 것을 나와 나누면 이 일은 여기서 끝난다. 소년의 숨이 멎었습니다. 군장이 아니라 거래였습니다. 며칠 뒤 고을의 작은 서리 하나가 횡령 혐의로 잡혀갔습니다. 백성들은 다시 환호했습니다. 암행어사가 또 정의를 세웠다. 그러나 소년은 알았습니다. 진짜 힘을 준 자는 건드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대감마님, 최문서는 왜 그대로 두셨습니까? 윤도헌은 차분히 답했습니다. 그자는 이 고을의 핏줄이다. 끊으면 모두가 죽는다. 소녀는 다시 묻었습니다. 그러면 약한 자만 끊는 것입니까? 윤도헌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세상을 모른다. 힘 있는 자를 뵈면 나라가 흔들린다. 소녀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자라났습니다. 정의는 강한 자를 베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소녀는 우연히 군졸 둘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이번 고을에서 받은 것이 적지 않다 하더라. 소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조심히 윤도원의 마패와 함께 놓인 작은 자루를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은전이 가득했습니다. 소녀는 손을 떨며 자루를 들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을 왜 만지느냐? 윤도원이 서 있었습니다. 소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정의입니까? 윤도원은 잠시 소년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질서다. 소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질서가 사람을 묶습니다. 그러나 거짓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윤도헌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네가 드러내겠느냐? 그 말은 도전이었습니다. 소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직은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더는 눈만 뜨고 입을 닫을 수 없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소녀는 장터로 몰래 나갔습니다. 빚에 묶인 농부 하나가 달빛 아래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상인은 은혜라 하였으나 제 밭은 이제 제 것이 아닙니다. 소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일장의 끝에서 소녀는 더 이상 윤도원의 그림자 속에만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의 증거, 은전의 흐름, 최문서와 윤도원의 만남을 하나씩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언젠가 칼이 될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고을을 떠난 뒤에도 소년의 품에는 무게가 남아 있었습니다. 은전 자루를 본 날 이후 그의 눈은
더 이상 예전처럼 막지 않았습니다. 윤도헌은 그 변화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가까이 두었습니다. 이제 너는 내 옆에 서라. 그는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소녀는 마패를 들고 관아 안팎을 오갔습니다. 군졸들 사이에서도 이름 없이 불리던 아이가 이제는 어사의 그림자로 통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부러운 눈으로 보았지요. 장터아이가 벼슬아치 곁에 서 있는 모습은 낯설고도 기묘했습니다. 그러나 소년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 무렵 한 늙은 선비가 어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고을의 진짜 죄인은 따로 있습니다. 소년은 그를 따로 불러 물었습니다.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선비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최문서와 어사의 서찰을 보았습니다. 소년의 숨이 멎었습니다. 선비는 품에서 낡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윤도원의 수결이 찍혀 있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고을의 질서를 위하여 상인의 편의를 봐줄 것. 소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소년은 그 서찰을 들고 윤도원 앞에 섰습니다. 대감마님, 이 글은 무엇입니까? 윤도원은 잠시 서찰을 보고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필요한 약속이다. 소년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낮에 하신 말씀은 거짓이었습니까? 윤도헌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짓이 아니다. 큰 악을 막기 위한 작은 굴복이다. 소년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굴복이 쌓이면 결국 큰 악이 됩니다. 윤두원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네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느냐? 소년은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바꾸지 못해도 속지는 않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방 안의 등불이 흔들렸습니다. 윤도원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를 거두었을 때 이런 날이 올 줄은 알았다. 소년은 놀랐습니다. 저를 버리시겠습니까? 윤도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버리기 전에 정리한다. 그 말은 칼보다 차가웠습니다. 이튿날 아침 늙은 선비는 관아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병이라 하였으나 소년은 알았습니다. 그가 너무 많은 것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소년의 가슴은 타들어갔습니다. 윤도원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음 고을로 길을 잡았습니다. 약한 자는 오래 살지 못한다. 그는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소년은 속으로 외쳤습니다. 약한 자가 아니라 진실을 말한 자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소년은 장터의 농부와 상인의 거래 장부를 몰래 베껴두었습니다. 윤도원의 수결이 찍힌 문서도 숨겼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었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윤도원은 소년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군졸 하나가 소년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지요. 소년은 알았습니다. 이제 자신이 지켜보는 자가 아니라 지켜보이는 자가 되었음을 말입니다. 이제 소년과 윤도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분명히 그어졌습니다. 한쪽은 질서를 지키려 했고 다른 한쪽은 진실을 붙들려 하였습니다. 다음 고을에 이르자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비가 오려다 그친 듯 공기는 눅눅하였고 사람들의 표정도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소년은 자신을 따라붙는 군졸의 발소리를 의식하며 걸었습니다. 윤도헌은 아무 일도 모르는 듯 앞서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깨는 이전보다 더 굳어 있었습니다. 관아에 들기 전 윤도헌이 말하였습니다. 이 고을은 조용하다. 조용할수록 썩은 냄새가 깊다.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으나 마음은 달랐습니다. 이제 그는 냄새의 근원을 알고 싶었습니다. 관아에 들어서자 현감이 나와 맞이했습니다. 그는 말이 빠르고 웃음이 잦았습니다. 대감께서 오셨으니 백성들이 안심할 것입니다.
소녀는 그 웃음 뒤에 떨림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소녀는 군졸의 눈을 피해 창고로 갔습니다. 곡식포대 뒤에서 장부를 발견했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군량으로 보낸 곡식이 장부에서는 2배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소녀는 그것을 베껴 품에 숨겼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손이 어깨를 눌렀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돌아보니 윤도원이 서 있었습니다. 소녀는 숨을 고르며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이 고을도 같습니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윤도원은 장부를 훑어보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일은 내가 처리한다. 소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처리한다는 말이 또다시 정리한다는 뜻은 아니겠지요. 윤도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입을 조심하라. 소녀는 떨렸으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미 많은 이가 입을 다물다 죽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문틈을 흔들었습니다. 윤도원은 낮게 말했습니다. 네가 무엇을 모았는지 안다. 서찰도 장부도. 소년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면 아십니까? 제가 왜 모았는지도. 윤도원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나를 치겠다는 것이냐? 소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대감을 살리고 싶습니다. 윤도원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묘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살린다? 소년은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멈추시면 됩니다. 더는 작은 죄를 놓지 마십시오. 윤도헌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이내 단단히 뜨며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다. 그 말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군졸들이 소년을 에워쌌습니다. 현감의 장부를 훔쳤다는 죄목이었습니다. 소년은 결박되었습니다. 장터의 아이가 다시 죄인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윤도헌은 마루 위에 서 있었습니다. 소년은 외쳤습니다. 대감마님, 저를 죄인으로 세우시면 진실은 어디로 갑니까? 윤도헌은 잠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실은 때를 기다린다. 그 말은 냉혹했습니다. 소년은 웃었습니다. 때를 기다리다. 또 누가 죽겠습니까?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소년은 마지막 힘을 모아 외쳤습니다. 장부를 보시오. 곡식은 2번 거두어졌습니다. 어사의 수결도 있습니다. 그 말에 장터가 술렁였습니다. 현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윤도원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소년은 결박된 몸이었으나 입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윤도원은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었으나 백성들의 눈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관아암 마루에는 이른 새벽부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결박된 소년은 기둥 곁에 서 있었고 군졸들은 창을 세운 채 둘러섰습니다. 윤도원은 마패를 앞에 두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장터의 먼지가 마루까지 올라왔습니다. 현감은 서류를 들고 외쳤습니다. 이 아이가 장부를 훔쳤습니다. 어사의 권위를 더럽혔습니다. 소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부를 훔친 것이 아니라 숨겨진 것을 드러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윤도원이 낮게 말했습니다. 말은 간결하게 하라. 소년은 숨을 고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군량이 2번 거두어졌습니다. 빚은 3배가 되었습니다. 장부에는 수결이 있습니다. 현감이 소리쳤습니다. 거짓이다. 소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이라면 장부를 모두에게 보이십시오. 윤도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백성들의 눈빛은 변했습니다. 한 노파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리 집도 2번 냈습니다. 장부를 보게 하시오. 이어서 농부 하나가 말했습니다. 빚을 갚으려 밭을 넘겼습니다. 군졸들이 움직이려 하자 윤도헌이 손을 들었습니다. 멈추어라. 그는 천천히 일어나
장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루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고울의 장부를 모두 펼쳐라. 현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장부가 마루에 펼쳐졌습니다. 숫자는 속일 수 없었습니다. 곡식의 양과 세금의 기록이 어긋나 있었습니다. 소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윤도원의 눈이 소년을 향했습니다. 그 안에는 분노와 갈등이 엉켜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현감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고을의 곡식은 어디로 갔느냐? 현감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상인과 나누었습니다. 군중이 술렁였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윤도헌은 결박된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나를 시험하였다. 소년은 담담히 답했습니다. 대감께서 스스로를 시험하셨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윤도헌은 군졸에게 말했습니다. 아이의 결박을 풀어라. 밧줄이 풀렸습니다. 소녀는 비틀거리며 섰습니다. 윤도헌은 백성들을 향해 선언했습니다. 현감은 파직하고 상인은 체포하라. 환호가 터졌습니다. 그러나 소년의 마음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윤도원이 한 걸음 물러섰을 뿐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루에서 내려오며 윤도원이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네 말이 옳았다. 소년은 답했습니다. 내일도 그리 하시겠습니까? 윤도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정의가 다시 세워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윤도원의 안에는 아직도 계산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현감이 파직되고 상인이 결박되어 끌려가자 고을은 잠시 잔치와도 같은 기운에 휩싸였습니다. 백성들은 윤도헌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외쳤습니다. 참으로 공정하신 어사입니다. 소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묘하게 조였습니다. 오늘은 옳은 선택을 한 듯 보였으나 그 선택이 오래 갈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자 윤도원은 소년을 따로 불렀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리는 방 안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윤도원이 먼저 말하였습니다. 네가 오늘 일을 크게 만들었다. 소년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숨긴 것이 드러났을 뿐입니다. 윤도원은 잠시 술잔을 굴리더니 물었습니다. 네가 모은 것 아직 남았느냐? 소년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있습니다. 다른 고을의 서찰도, 은전의 흐름도, 윤도원의 눈빛이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그것을 어찌할 생각이냐? 소년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대감께서 멈추신다면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윤도원은 피식 웃었습니다. 멈춘다 하여 이미 엮인 자들이 멈추겠느냐? 그는 낮게 덧붙였습니다. 나는 이미 많은 이와 약속을 나누었다. 소녀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았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과의 거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정의는 무엇이었습니까? 소년이 묻자 윤도원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 답은 소년의 심장을 더 세게 눌렀습니다. 필요에 따라 정의가 오르고 내린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튿날 새벽 한 사내가 몰래 소년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전 고을에서 보았던 상인의 신복이었습니다. 어사께서 그 상인을 살려두실 생각입니다. 소년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내는 떨며 말했습니다. 상인은 이미 더 큰 이의 사람입니다. 이번 일은 거칠의 일 뿐이라 하였습니다. 소년은 피가 식는 듯 했습니다. 현감과 상인은 표면일 뿐 더 위에 연결된 손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도원은 상인을 불러들였습니다. 소년은 일부러 문 밖에 섰습니다. 상인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대감, 이번 일은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윗선이 얽혀 있습니다. 윤도원이 답했습니다. 나는 그 윗선을 안다. 잠시 침묵 뒤 윤도원이 말했습니다. 너는 잠시 물러나라.
대신 나를 따르라. 소년의 손이 떨렸습니다. 또다시 선택이었습니다. 죄는 남고 죄인은 바뀌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소년은 결심했습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는 모아둔 서찰과 장부를 한데 묶었습니다. 그리고 고을의 유생 며칠 찾아갔습니다. 이것을 읽으십시오. 어사와 상인의 약속입니다. 유생들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것이 참이냐? 소녀는 또박또박 답했습니다. 글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튿날 고을에는 또다시 소문이 퍼졌습니다. 상인이 풀려날 것이라는 말이 돌았고 동시에 어사의 이름이 함께 오르내렸습니다. 윤도원은 그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는 소년을 불러 세웠습니다. 소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또 묻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윤도원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결심에 가까운 빛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너와 나는 같은 자리에 설 수 없다. 소년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같은 자리에 선 적이 없었습니다. 윤도원은 더 이상 소년을 거두었던 어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길을 지키려는 권세의 사내였습니다. 그리고 소년은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쥔 자로서 스스로 칼이 되기로 한 아이였습니다. 고을의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습니다. 상인이 풀려난다는 말과 어사의 수결이 적힌 서찰이 떠돈다는 말이 하루 만에 인근 고을까지 번졌습니다. 유생들은 장터 한복판에서 글을 읽었습니다. 어사와 상인이 약조를 맺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부의 글씨와 수결을 보자 웅성거림이 달라졌습니다. 윤도원은 관아 마루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빛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는 소년을 불러 세웠습니다. 이것이 네가 바란 것이냐? 소년은 떨렸으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바란 것은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윤도원은 낮게 웃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면 그 다음은 무엇이냐? 소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도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윗선이 움직일 것이다. 나는 그들의 눈에 이미 거슬렸다. 그 말에는 자조가 묻어 있었습니다. 소년은 처음으로 윤도헌의 외로움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멈추셔야 합니다. 윤도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멈추지 않는다. 대신 선택한다. 그날 밤 상인은 비밀리에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상인의 장부가 조정으로 올라갔습니다. 윤도원이 직접 봉인하여 보낸 것이었습니다. 소녀는 놀랐습니다. 대감, 이것은... 윤도원은 말을 끊었습니다. 나는 나의 길을 간다. 너는 네 길을 가라. 며칠 뒤 조정에서 급보가 내려왔습니다. 암행어사 윤도원의 직무가 정지되었다는 명이었습니다. 파직은 아니었으나 사실상 물러나라는 뜻이었습니다. 고을은 술렁였습니다. 백성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어사가 잘못한 것이냐? 소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위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윤도원은 마패를 내려놓으며 소년을 불렀습니다. 너는 나를 몰아냈다. 소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감께서 스스로 길을 택하셨습니다. 윤도원은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죄를 골랐다. 그러나 너는 나를 골랐다. 그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소년은 담담히 답했습니다. 누군가는 선택을 받아야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도헌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만큼 곧지 않다. 그러나 네 눈을 잃지 말아라. 그 말은 처음으로 꾸짖음이 아니었습니다. 마패를 내려놓은 윤도헌은 더 이상 암행어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떠나는 길에 고을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장터를 열고 곡식을 흥정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의도
비리도 모두 그들의 삶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소녀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윤도원은 권좌에서 물러났고 소녀는 장터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둘의 관계는 단순한 승패가 아니었습니다. 윤도원이 마패를 반납하고 길을 떠나던 날, 하늘은 맑았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멀찍이 서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녀는 장터 어귀에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결박도 감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윤도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무엇이 되겠느냐? 소녀는 잠시 생각한 뒤 답했습니다. 다시 장터의 아이가 되겠습니다. 윤도원은 씁쓸히 웃었습니다. 진실을 본 아이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지 않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도원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죄를 골라 벌하였고 너는 나를 골라 세웠다. 누가 더 옳은지 훗날 알게 되겠지. 그 말은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윤도원은 등을 돌려 걸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권세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선택의 무게를 짊어진 한 사내의 등이었습니다. 소녀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미움만은 아니었습니다. 연민도 배움도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장터로 돌아온 소녀는 예전처럼 짐을 나르고 곡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말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어사가 정의로웠다. 아니, 거래를 했다. 소녀는 그 사이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의는 눈을 감지 않는 데서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의 소년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제 누가 우리를 지켜주겠느냐? 소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농부는 이해하지 못한 듯 했으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월이 조금 흐르자 윤도원의 이름은 점차 희미해졌습니다. 조정은 다른 어사를 보냈고 또 다른 정의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장터 사람들은 쉽게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장부를 보려 했고 약속을 따져 물었습니다. 소녀는 그 곁에서 조용히 돕고 있었습니다. 글을 읽어주고 계산을 짚어주었습니다. 그는 벼슬을 얻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여전히 없었습니다. 그러나 속지 않는 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느 저녁 소녀는 홀로 강가에 섰습니다. 윤도원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은 곧지 않다 하였지요.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눈을 감지는 않겠습니다. 바람이 불어 강물이 일렁였습니다. 소녀는 다시 장터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정의는 칼이 아니라 기억과 질문 속에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속지 않게 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긴 싸움임을 깨달았지요. 그렇게 장터의 고아는 이름 없이 남았으나 사람들의 눈빛 속에서 조용히 살아 있었습니다.